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죠. 세대 간 부의 대이동이라는 주제에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20여 년간, 106조 달러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산이 베이비붐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할 핀테크 기업이 두 곳 있습니다. 바로 로빈후드 그리고 레모네이드인데요. 오늘 이 두 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이 기업들이 과연 젊은 세대의 마음 또 그들의 자산을 어떻게 사로잡으려 하는지 그 전략과 가능성 이걸 좀 속속들이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과연 미래 금융시장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로빈후드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젊은 투자자분들께는 뭐 이미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그렇죠. 그 파격적인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주식시장에 뭐랄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바로 그 플랫폼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롭게 봐야 할 지점은요. 로빈후드가 이제 단순한 주식 거래 앱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 금융계에 맞는 칼처럼요. 은행업이라든가 자산관리, 심지어 신혼상품까지 그 영역을 아주 야심차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 전략이 아주 뚜렷해 보여요. 아, 단순히 상품 가짓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그 월 5달러짜리 골드 구독 서비스 같은 걸 보면 단순 거래 수수료 수익 그 이상을 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골드 서비스 혜택을 보면요. 로빈후드의 장기적인 야심이 그대로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개인 은퇴 계좌, IRA에 대해서 연 3% 매칭을 해준다거나 3%나요? 꽤 큰데요. 네. 또 자체 신용카드 사용하면 3% 캐시백, 그리고 일정 금액까지는 이자 없이 마진 거래를 허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건 뭐 단기적인 거래 유인책이라기보다는 아예 고객의 주 금융 플랫폼으로 딱 자리 잡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IRA 매칭 같은 건 고객의 은퇴 자금, 그러니까 아주 초장기 자금을 유치하려는 전략적인 포석으로 볼 수 있죠. 아, 고객층을 보면 그 전략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로빈후드 이용자 중간 연령이 35세라고 하죠.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앞으로 부모 세대로부터 막대한 부를 상속받을 가능성, 이게 가장 높은 밀레니얼 세대랑 X세대가 핵심 고객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젊은 세대가 이제 상속받게 될 자산, 이걸 자연스럽게 로빈후드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이거죠. 마치 뭐랄까, 잘 닦인 고속도로를 미리 쫙 깔아놓고 자산이 스르르 흘러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형국이랄까요? 단순히 주식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은퇴자금 관리, 은행 업무, 대출까지 이걸 다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도 당연히 편리할 테고요. 로빈후드는 그렇게 더 많은 고객 자산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노리는 겁니다. 와, 정말 치밀한 전략이네요. 그런데 시장의 평가는 좀 어떤가요? 이런 미래의 가능성을 가격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기업 가치가 좀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도 얼핏 들리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예상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흔히 PE라고 부르죠. 이게 50배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시장 전체 평균,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 평균 PE가 한 29배 정도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50배요? 네, 이 수치는 투자자들이 로빈후드의 현재 이익보다는 미래의 그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여기에 훨씬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도 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50배라니 정말 높은 기대치네요. 그럼 이런 높은 평가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뭐 성장 지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거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걸까요? 물론 높은 밸류에이션에는 항상 뭐랄까 의문의 시선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지표들이 있긴 해요. 우선 로빈후드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고객 자산, AUM이라고 하죠. 이 규모가 불과 1년 만에 99%나 증가했어요. 99%요? 거의 2배네요. 그렇죠. 거의 2배로 늘어난 거죠. 이건 고객들이 로빈후드를 점점 더 신뢰하고 더 많은 자산을 맡기고 있다. 이런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를 좀 들여다보면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대차대조표상에 4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어?
현금이요? 네. 이건 앞으로 뭐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로빈후드가 이미 1년 이상 연속으로, 그러니까 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면서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다는 점이에요. 아, 흑자 전환에 성공했군요. 네. 단순한 성장주가 아니라 이제 수익성까지 갖추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죠. 이런 점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뭐 사용자가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관리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심지어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다는 거네요. 종합해보면 로빈후드는 다가오는 부의 대이동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이 젊은 세대의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그런 야심찬 기획을 착실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다른 혁신 기업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번에는 보험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레모네이드, LM&D입니다. 인공지능 AI를 전면에 내세워서 보험 가입부터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한 걸로 아주 유명하죠. 맞아요. 특히 그 앱으로 3초 만에 보험금 청구가 처리된다는 이야기는 와, 진짜 충격적일 정도로 혁신적으로 들려요. 기존 보험사들 경험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네, 레모네이드의 접근 방식은 정말 기존 보험 산업의 관행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핵심에는 AI하고 아주 매력적인 사용자 경험이 딱 자리 잡고 있죠. 처음에는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한 임대인 보험으로 젊은 고객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요. 아, 시작은 좀 가볍게? 그렇죠. 일단 레모네이드의 편리함과 투명성을 경험하게 한 뒤에 점차적으로 뭐 자동차 보험, 반려동물 보험, 생명보험처럼 고객 생애 가치가 더 높고 수익성도 좋은 상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전략이죠. 이게 이른바 랜드앤엑스펜드 전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나요? 고객들이 정말로 저렴한 상품에서 시작해서 더 비싼 상품으로 넘어가고 또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가입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성장 지표를 보면 그 효과가 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 1년간 전체 보험료 수익,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보험료가 6억 900만 달러에서 10억 8,300만 달러로 거의 8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와, 80%요? 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동안 운영 비용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거예요. 비용이 줄었다고요? 매출이 느는데. 그렇죠. AI 기반 자동화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몸집은 커지는데 비용은 줄어드는 아주 이상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와, 수익은 늘고 비용은 줄었다니 정말 인상적인데요. 특히 그 상품 간 연계 판매 효과는 좀 어떤가요? 그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모네이드가 자동차 보험을 서로 출시한 지역에서는요. 기존 고객들이 다른 보험 상품까지 추가로 가입하는 비율, 이걸 전체 상품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려 60%까지 높아졌다고 해요. 60%나요? 네. 이건 젊은 세대가 여러 보험 상품을 각기 다른 회사에서 번거롭게 관리하기보다는 그냥 편리하게 한 플랫폼에서 해결하려는 니즈가 얼마나 강한지 이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레모네이드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든 거죠. 아, 사용자 경험의 혁신이랑 AI 기술, 그리고 젊은 세대의 니즈 파악,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군요.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레모네이드가 안고 있는 리스크나 좀 넘어야 할 과제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역시 수익성 문제예요. 레모네이드는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적자 기업이거든요. 특히 앞으로 주력 상품으로 키우려는 자동차 보험 분야, 이쪽의 손해율이 초기에 82%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82%요? 손해율이? 네. 손해율이라는 건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데 이게 82%라는 건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서 8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통 이 손해율이 한 40%에서 60% 수준이어야 안정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80%가 넘는다는 건 자동차 보험에서 아직 돈을 벌기는커녕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82%면 정말 높은 수치네요.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보험의 본질은 결국 리스크 관리하고 그에 기반한 수익 창출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에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개선의 여지는 좀 보이나요? 네, 다행히 긍정적인 신호는 있습니다.
레모네이드 측에 따르면 AI 알고리즘이 계속 학습하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보험료 책정의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69% 수준까지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69%까지 내려왔군요. 네. 여전히 이상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죠. 회사 경영진은 이러한 개선 추세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조정 EBITDA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정 EBITDA 기준 흑자 전환. 네. 조정 EBITDA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이런 걸 제외하기 전에 영업이익을 의미하는데 성장 중인 기술 기업들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사용돼요. 이 흑자 전환 목표를 달성하는 시점이 레모네이드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로 지속 가능한지를 시장에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결국 레모네이드의 미래는 그 AI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게 리스크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핵심 상품인 자동차 보험의 수익성을 얼마나 빨리 개선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당장의 적자보다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나 시장 파괴력, 여기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로빈후드와 레모네이드, 이 두 기업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두 회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금융 및 보험 시장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역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미래의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을 젊은 세대를 딱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이죠. 로빈후드는 투자, 자산 관리, 은행 업무까지 다 아우르는 종합금융 슈퍼앱을 지향하고 있고, 네, 그렇죠. 레모네이드는 AI를 무기로 기존 보험 시장의 비효율성을 깨고 차세대 디지털 보험사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결국 막대한 부를 상속받게 될 세대의 금융생활 전반을 장악하겠다, 이런 야심을 품고 있는 거죠.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이 세대 간 부의 대이동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두 기업이 구조적인 성장 기회를 맞이할 거라는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의 이동은 이들 기업에게 정말 엄청난 순풍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미 갖추고 있고 또 그들의 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각자의 과제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높은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죠. 그렇죠.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네. 레모네이드는 또 수익성 증명이라는 큰 숙제를 풀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석가들은 이 두 기업이 다가오는 부의 대이동 시대의 변화를 가장 잘 포착하고 또 대비하고 있는 플레이어들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 5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보유할 가치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변화의 파도로 얼마나 잘 타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결국 이들의 성공 스토리는 아직 쓰여지는 중이고 그 결과는 변화하는 젊은 세대의 금융 습관과 니즈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고 충족시키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산을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플랫폼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여서 관리해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로빈후드와 레모네이드 외에도 이 거대한 부의 대이동이라는 메가 트렌드는 과연 금융시장 넘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산업 분야에는 또 어떤 혁신과 변화의 씨앗을 뿌리게 될까요? 그리고 이 새로운 부를 손에 줄 젊은 세대는 과연 자산을 관리하고 소비하는 방식에서 이전 세대와는 근본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이런 질문들을 안고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